송기복 교수님, 예, 발제자 모셨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송기복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는 안 열려야 될 그런 토론회였죠.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도 세밀하게 검토했던 문제였고, 그 결론으로서 이제 발제자, 토론자 모두 거의 만장일치로 대안입법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앞서서 김진표 의원님께서 거의 이 문제의식에 관한 총론적인 것을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원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신 왜 이 입법 과정이 스톱돼 버렸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첫째는 안행위에서 위원 시비 없이, 위원에 대한 검토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었고, 제가 속기록을 쭉 살펴봤더니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가 다 된 상태에서 대안입법이 이제 됐던 사항이었죠. 근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갑자기 국무총리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위헌성이 이제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제2 소위로 넘겨서 잠시 스톱시키겠다, 보류하겠다, 좀 더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루 정도의 시간을 이제 두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가 이제 3월 29일이었는데 우선 그 위헌 시비가 먼저 제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날 아까 김진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야사당이 교섭단체 대표 원외회담 결과로 위헌 논란이 있으니 교섭단체 합의가 없으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 법을 처리하지 않는다. 대신 이대로 물러서기에는 무책임하니까 현행법으로도 30일 범위 내에서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회개한 논리를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좀 미심쩍긴 한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서 인수위 비슷한 성격을 가동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인수위 제도라는 게 아까 총론 그 기조연설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한시법으로 계속 운영되다가 노태우 때도 그랬고 김영삼 때도 그렇고 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대통령령으로 시작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의 필요성 때문에 그때 처음 2003년 2월 달에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현재 인수제도가 확립된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 제도를 담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장치를 고안해낸다든가 하는 것은 입법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옳지 않다. 문제의 소지는 인수위법의 그 취지를 좀 더 변경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입법의 그 요구사항이고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에 큰 의미를 주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편법은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미국은 원래 워싱턴에서 워싱턴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인수위 없이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인수하는 행위는 있었겠죠. 그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1963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요, 많은 인수 과정의 문제점, 미비점들이 드러나니까 보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5년까지 수정 법률로 발전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미리 인수할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보다 오더리 체인지, 보다 질서 있는 전환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제도적 요구가 있어서 선거 전 인수위 제도도 도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퇴임 대통령이나 퇴임 부통령이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임계를 끝내주는 시기도 또 별도로 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퇴임 후 임계 제도도 미국은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세 축으로 해서 미국은 인수인계 제도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는 질서 있는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적인 모형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온 겁니다. 왜?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입법화 시키고 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인수위 제도도 한층 더 발전해 나간다. 그런 제도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으로도 인수위원회가 설치 가능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인수법이 어떤 법이냐 하는 성격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인수법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법입니다. 이미 취임한 임기가 개시된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 당선인의 법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현행법에서 인수위 설치는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수법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취임 전까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취임 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이어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돼서는 바로 대통령 당선인의 소관사항으로 귀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당선인만이 설치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당선인에 관한 지위와 권한의 규정은 인수법에 있는 거고 현임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별도의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든가 하는 하위 위임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현임 대통령은 인수위법의 적용을 받을 하등의 근거조차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위 설치 주체는 당선인이다 하는 게 너무 명확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수위법 6조 2장에 보면은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에 3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은 마치 임기 시작일 이후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는 이유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그런 문헌적 해석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법의 그 연역을 살펴보고 그 취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6조 2항에서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에 존속한다는 이 규정은 그 전에 대통령 당선인만이 인수위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언제 종료시키느냐 하는 종기 규정이기 때문에 이 30일을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유효기간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간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분명한 것은요. 이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발효되어 있는 그 시행령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회 존속 기한을 보면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에 설치하며, 그러니까 당선인이 이제 설치하죠. 그리고 법 제6조 2항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 그러니까 30일 이내,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 이내라는 기한인데 이 기한 내에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만 존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을 갖는 인수위원회 활동 기한이라는 것은 시행령을 보더라도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요. 연역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인수법은 2003년 2월 4일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발효가 됐는데 2012년 10월 22일 날 이 인수법이 3차 개정이 일어납니다. 이 3차 개정은 어떤 취지였냐면은 그동안 어려운 법률 용어라든가 문맥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국어 문화에 순치시키자, 순화시키는 조항으로 법 조항을 한글화 작업이 시작이 되면서 문장까지 정리하게 된 개정이었습니다. 이때 자료를 보시면은 18쪽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18조 그 표에 보시면은 원래 재정인수법은 제6조 2항을 보시면요.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라고 명확히 돼 있는 것을 2012년 개정인수법에서는 이 범위까지라고 하는 게 사실 안 맞다. 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한의 한정 개념이기 때문에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서 까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문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범위에서라는 용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범위에서라는 의미는 애당초부터 종기를 규정한 시한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입법 취지 그리고 원형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던 사실이라는 점 때문에 지난번 사당 원내대표가 논의했던 합의했던 30일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보면은요,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이 법률은 당선인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당선인만이 설치할 수 있는 인수위다. 대통령은 설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대안이 필요하다. 그 별도 대안은 안행위에서 마련한 입법 대안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수법 제6조를 근거로 차기 대통령이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인수위 설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제가 밝혔고요. 세 번째 쟁점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위헌 논란의 이제 원인이 됐던 건데요. 권리선거 당선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제청과 입법 대안에서 마련한 추천의 관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헌법에서 제청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액션입니다. 그리고 인수법에서 말하는 대안에서도 말하는 이 추천은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비적 행위죠. 이 추천에 의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제청의 당사자인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또는 업무 추진의 능력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최후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청과 추천은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제청과 추천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발생했던 그런 판단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으로도 이미 인수법으로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런 관행을 지금까지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이게 위헌이라고 한다면은 이 법을 고쳐야죠. 차라리.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위헌 논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인사 제도가 확장됨으로써 여러 차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헌성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수법 제5조 1항에 의한 이 절차와 새로운 안행위에서 만들어 놓은 대안의 추천 절차는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앞에 기존의 인수법의 추천 절차가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 위헌이라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안의 추천 행사권도 역시 위헌이 아니다.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행의 대안 입법은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는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는 제 견해에 있어서는 위헌적, 위법적 논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일각에서는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도 이 법 개정 없이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된 지 지금 한 13년 된 거 아닙니까? 14년. 이 제도를 발전시킬 노력을 해야지 이 법을 피해 가지고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대통령령으로 국정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를 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법률적으로 확립된 제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태하는 상태에서 편법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는 기한 인사청문회법은 20일로 규정돼 있죠. 그러나 사실 20일 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국무총리가 취임해가지고 재청권을 행사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보내는 국무위원들을 이 사람들 또 인사청문 과정도 역시 인청법에 따르면 20일 규정돼 있습니다. 도합 40일에서 45일 정도로 시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 데리고 45일 동안 동고해야 한다는 게 이게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대통령령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은 정당하지 않다. 인수법 개정만이 해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